네, 이어서 전문가의 오후장 전략을 전수받아 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 길계선 부장님의 전략 화면으로 먼저 만나봅니다. 길계선 부장님, 지금은 매수냐 관망이냐라는 전망에 대해서 지금은 저점 분할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보시고요. 동시 만기에 실제 매물 폭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중소형주 강세 언제까지일까? 연말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시고요. 아이폰5 출시 임박함에 따라 수혜주에 대해서는 이라이콤 등 자세히 살펴주는데요. 잠시 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길계선 부장님의 오늘장 마감 지수 살펴볼까요? 오늘장 1920선 전후에서 마감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관심 업종으로는 꾸준하게 강조해 주셨었죠. 오늘도 소재 관련주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 길계선 부장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지금이 매수 기회일까 아니면 이벤트를 확인해보고 들어가 볼까 고민이 많아지는데 저점 분할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해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은 그동안의 상승도 예. 기대감을 주입해서 계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그 붐을 형성했던 것들이 아직은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재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9월 12, 13일 FOMC 결과 이후에 혹시나 양적 완화가 불발이 됐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그 자체를 가지고 또 다른 또 기대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면 다음 달 또는 이번 올해 말 또는 내년에 또 이어질 또 양적 완화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유럽 중앙은행에서 무제한 국채 매입을 또 얘기는 하긴 했지만 또 LTR로 3차가 또 제기된다든지 다양한 방식의 기대감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식시장 내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될 주입식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의 반복이다라고 평가를 하시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시장을 어떤 무너뜨리거나 하는 흐름은 쉽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봐서는 저점 분할 매수의 관점이 유효하다고 판단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또 다른 배경으로는 기관은 최근까지 보시면 계속적 시장으로 대해서는 관망세를 보이고 있고 또는 비중 축소로 대응하면서 사실상 시장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포지션을 보시게 되면 금일도 한 860억 정도대 순매수를 하고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반복적으로 꾸준하게는 하고 있지 않지만 간헐적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고, 추가적으로 포지션 자체의 비중 확대 전략은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물 시장에서의 비중이고, 물론 선물 시장에서는 누적 프로그램 매도 가능성은 상당히 누적했던 부분도 있고 선물 매도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일부 해지 물량과의 상관관계를 또 상쇄시켜 보면 아직까지 외국인들 자체는 기존의 7월 말 이후부터서 매수해놨던 그 포지션을 아직은 유지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기관이 너무나도 최근의 증시에 대해서는 조금 네거티브한 컨센서스를 갖고 있지 않는가. 실질적으로 기관들의 펀드 수익률 상황이 상당히 나빴다는 점을 가정해 보면 지금 현재는 기관의 어떤 그 포지션 전략보다는 외국인의 포지션 전략에 기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은 저점 분할 매수의 관점이 유효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네, 또 하나 국내 증시 변수 중에 하나가 13일 쿼드러플 위칭데이인데 무난하게 지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건가요? 사실상 누적 프로그램 예. 매도가 지금 9조 원대가 넘기 때문에 네. 사실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10조 원대 정도에 육박하게 되면 반드시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히 시장을 압박하는 부담을 줬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누적적인 이론적 물량만 가지고 판단하면 사실상 부담이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실제 매물 폭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 또 실제로 만기일날 매물 폭탄이 나와서 시장을 좀 무너뜨리더라도 금방 반드시 V자형으로 회복하는 패턴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을 좀 일축해 볼 수 있는 분석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외국인이 대규모 선물 환매수로 만약에 프로그램 매도를 출회시킨다. 이런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것이, 기존의 현물 순매수 포지션이 상당히 좀 많이 좀 포지션이 돼 있고, 그러한 것들이 기존의 기대감 주입을 통한 배팅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포지션 축소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시장에서 강력한 악재가 도출이 돼야 되는데, 그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FOMC 결과 이후에 벤 버냉키 의장이 우리는 QE3는 절대 고려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발언이 나와야지만 그 정도의 강력한 포지션 축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버냉키 기장의 기존의 패턴들을 쭉 보시면 립 서비스라든지 계속적으로 시장의 기대감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려고는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컨센서스가 강하기 때문에 이번 결과 자체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발언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가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QE3 발표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보고 있는데 그 자체를 유연하게 지금은 하지는 않겠지만 항상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라는 또 다른 립 서비스를 또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찬물을 끼얹기보다는 어떤 완화한 유연화된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이 갑자기 그동안 배팅해놨던 기대감을 통해서 유동성 플로우를 완전히 집중적으로 배팅해놨던 자신들의 포지션 축소를 대규모 프로그램 매도를 통해 가지고 무너뜨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설사 무너뜨리더라도 반드시 V자형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가정해보면 매물 폭탄 가능성은 단순하게 물량과 이론적 포지션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이제 이벤트 지나고 나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력이 회복됐다면 이제 된다면 지금부터 대형주로 담아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고민도 많아지는데 중소형주는 꾸준하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아직까지는 중소형주의 흐름 자체가 무너뜨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수 자체가 상단이 막혀있는 흐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즉 양적 완화 3탄을 실제로 시행을 하더라도 시장을 강력하게 들어 올릴 만한 드라이빙 요소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유럽 중앙은행도 무제한 국채 매입과 관련해서 다른 곳에서 유동성을 다시 흡수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듯이 이번에 양적 완화 3탄도 그러한 RP 매각 정책을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장이 반짝거릴 수는 있지만 지수 상단이 뚫려가지고 완벽하게 우상향으로 뚫고 상승으로 패턴으로 대세 상승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수 상단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대형주에 배팅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 수익률을 아웃퍼폼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포지션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아직도 대선에 관련된 또 한국과 미국의 대선 그리고 아이폰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 그리고 삼성과의 계속적인 경쟁 구도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개별 종목 그리고 소재주 쪽 이런 테마 관련주 쪽으로 집중하는 것이 시장 수익률을 아웃퍼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형주에 배팅해가지고 수익률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중소형주에 개인 투자가들 포함해서 특히 기관이 대형주를 많이 매도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대형주로 승부하는 것보다는 중소형주를 통해 가지고 유동성 흐름을 쫓아가는 트레이딩 전략을 펼치시면 충분하게 대응은 되리라고 연말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아이폰 5 출시를 앞두고 수혜주 찾아보고 싶은데요. 네, 수혜주 참 많습니다. 뭐 네. LG 이노텍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이 대표 종목이 되겠지만 네. 이런 종목들은 대형주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권유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예. 이번에 아이폰 5가 나오게 되면 일단은 가장 큰 특징은 기능과 뭐 디자인 이런 것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화면 자체가 커진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금 갤럭시 S3가 대화면 면적을 가지고 애플을 압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아이폰 5는 기존의 LCD 패널의 어떤 크기 자체가 분명히 커질 것이기 때문에 내부에 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드라이브 IC라든지 뭐 연성 회로 기판이라든지 패널 코팅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일반 유저층이라든지 소비자들 또 투자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바로 이 화면의 크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은 백라인 유닛을 납품을 하고 있고 LCD BLU를 가장 강력하게 애플과의 어떤 비즈니스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라이콤 같은 경우가 LED 디스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애플에 납품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아이폰 5에서 가장 크게 눈에 띄는 특징이 크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라이콤의 LCD BLU의 어떤 장착의 비중과 어떤 비율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따져보면 최근에 이라이콤의 어떤 실적 성장세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오히려 오늘과 같이 주가가 빠져있는 시점에서는 저점 분할 매수가 혹시 유리한 패턴과 어떤 트레이딩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